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17년, 그러니까 2018년 대비 문제풀이반을 어떻게 진행할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전에 준비를 좀 해오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미리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일단, 여기 옆에 잠깐만 보시면, 개강은 7월 7일에 해요. 그래서 보통 9시에서부터 5시 30분까지 이렇게 수업을 하고요. 요 수업이 이제 정규 수업이고요. 5시 30분 지나고 그 다음에는 스터디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날 배운 거는 또는 그날 공부한 것 중에 아마 문제풀이반이 되면 꽤 모르시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막 불쑥불쑥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혼자 다 찾아가며 해결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날 이제 저희가 스터디 팀을 짜드려서 선생님들이 1차적으로 해결을 좀 하고 가시고, 그리고 또 모르는 거는 제가 도와드려요. 그래서 거기 이제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는 제가 참여하는 스터디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고요. 그럼 이제 인강 선생님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인강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해봤는데 인강으로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스터디 팀을 짜드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미리 여러분들에게 선생님들이 이제 이거를 보시고 이제 스터디 팀을 신청을 하시면 스터디를 희망한다. 이렇게 이제 카페에다가 글을 남겨주시면 이제 거기 희망하시는 분들 쫙 이렇게 모을 거거든요. 그러면 스터디를 짜드리는데 인강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만나서 할 수가 없잖아요. 제주도에도 계시고 강원도에도 계시고 그래서 그냥 채팅 내지는, 그러니까 저희가 스터디를 할 때 한 100명까지는 이 채팅방에서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명 그 언저리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약간 튕기기도 하고 좀 사람이 너무 많을 때는. 근데 이렇게 점점점 가면서 인강 같은 경우는 이게 한 주도 밀리면 스터디를 참여를 못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점점 밀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인원이 조금씩 줄면서 이제 안 튕겨요. 근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튕겨도 괜찮으니까 처음에 다 이렇게 참여를 하시고 그 인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강은 튕길 일이 없어요. 6시 30분까지 이제 스터디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늦어지기도 했어요. 매해 보면 문제풀이에서 다루는 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조금 질문이 많을 때는 조금 더 지연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지방에서 오신 선생님들도 꽤 계시거든요. 문풀부터는 하반기 수업은. 그래서 이제 기차나 이런 거 미리미리 예약하실 분들, 할인되는 거 비행기 말고, 예약하실 분들은, 빨리 이제 예약을, 한 달 전에 이렇게 예약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여유있게 집에 가시는 거를 하셔야 중간에 막 뛰어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올해 새로 이제 추가된 부분이 뭐가 있냐면, 월화 테누토반 스터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상반기부터 테누토반이라고 해서 이제 주로 초수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서 스터디를 짜드렸어요. 그래서 매우 열심히 하셨고, 그리고 아주 비약적인 발전을 하셨고, 그래서 문풀반이 되면 또 이제 새로운 질문들이 생길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전에 공부를 하셨던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걸 빨리빨리 해결을 해드리지 않으면 공부가 누적이 그러니까 공부할 것들이 계속 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툭 뚫어드리는 의미로 8번, 그러니까 우리 수업은 정규 수업은 12번이고요. 8번을
세 번, 세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스터디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희망자에 한해서 할 거고요. 뭐, 아첼반, 그러니까 원래 이제 아첼반이라고 해서 다시 이제 도전을 하시는 선생님들과 상반기에 제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몸풀반부터는, 그때는 개인 공부 시간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해결을 못하는 게 별로 많지 않으실 거예요. 재수 이상의 선생님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따로 저랑 만나는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그 스터디 시간을 활용하시면 거의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근데도 이제 그거 안에서도 뭐 논술이라든지 아니면 그 파트에서 약간 공부를 한 번 더 해보고, 그러니까 그날 수업을 쫙 하고 바로 스터디를 하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공부를 해보고 나서 또 안 되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 다음 주로 넘기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거죠. 근데 그때 뭘 하냐면 강의 진행에 맨 마지막 줄 보시면 테누토반 스터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몸풀반 질문사항을 제가 참여하는 그날 해결을 다 혹시라도 못하고 공부하다가 보니까 또 여기 질문이 생겼어요. 하는 분들, 이때 이제 같이 스터디 팀에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메모리업 오랄 테스트라는 거를 새로 하게 됐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딱 외울 것들을 그 주에 가장 이제 꼭 핵심적으로 외워야 될 거를 딱 드려요. 그러면 그 문제 체크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할 거는 아니고, 근데 어쨌건 인출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여러 미디어, 그러니까 말로도 하고 글로도 쓰고 뭐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그 기억 효과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를 조금 추가를 했어요. 자, 그리고 거기 강의 진행에 대한 거를 먼저 보시면 교과 교육론 4주, 그 다음에 교과 내용학 중에서 서양음악 4주, 국악 4주 이렇게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진행은 아마 요 순서대로 선생님들이 이제 첫 시간에 제가 요거는 항상 여쭤봐요. 서양음악을 먼저 할까요? 국악을 먼저 할까요? 여쭤보고 선생님들이 이제 굉장히 더 많이 이렇게. 근데 교과 교육 요거는 그래서 약간의 변동 여지가 있고요. 교과교육론 같은 경우는 그대로 할 건데요. 이게 이제 상반기 강의랑 계속 제가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 우리가 1, 2월 달에 핵심 이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렇게 돌게 되어 있어요. 반복할 수 있게. 근데 3, 4월에 교과교육론을 하고 5, 6월에는 우리가 심화반을 서양음악하고 뭐랬죠? 국악 심화를 했죠. 그러니까 2달 동안이 교과교육론이 약간 어떻게 됐을까? 약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과교육론을 이제 다시 딱 이 시점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혹시나 교과교육론에서 조금 비는 부분들이 있어도 보강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충분하죠. 서양음악이랑 국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과서반도 했고 심화반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반복을 3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3번 반복을 했기 때문에 물론 외울 부분은 굉장히 많지만 내면화 되어 있는 부분은 아마 교과교육론이 이제 지금 딱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은 교과교육론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의 진도표를 보시면 1사주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섹션별로 진행을 하고요. 원래는 제가 12주 수업이면 한 주는 쉬었어요. 한 주는 쉰다는 얘기가 13주로 한 거죠. 중간에 휴가, 여러분들이 약간 너무 더울 때 너무 지치거든요. 그래서 좀 쉬자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랑 상의를 해서 보통 날짜를 정해서 줬거든요. 근데 올해는 시험이 한 주가 당겨졌어요. 그래서 못 쉬어요. 자, 우리는 그냥 못 쉬고 12주를 쭉 달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죠. 그 시험이 한 주가 당겨졌으니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맹 달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부 순서 약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했는데요. 제가 최대한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서 보강하지 않을 수 있게, 보강하려도 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 보강을 하려면 이제 다른 요일에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보강 없이 이제 그날 다 이렇게 해야 되는,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끝낼 수 있도록 제가 컴팩트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 강의 진행에서 수업 후 참여하는 그 강사, 이제 제가 참여하는 그 스터디에 대한 거는 요건 아까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인강 스터디에서 하는 화요 클럽 요것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제 강의랑 마찬가지로 이제 인강도 스터디를 조직을 하는데, 그래서 되게 선생님들이 끈끈해져요. 그래갖고 어느 해인가는 그 인강 스터디 선생님들이 다 붙은 조가 있었어요. 사실 100% 모든 조 구성원이 다 붙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쵸? 우리가 거의 10대를 넘는 그 시험에서 그 구성원들이 다 붙었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무슨 질문을 처음에 하시냐면, 합격 특강 같은 거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 문풀을 돌려라, 반복해서 돌리면 이게 그냥 시험 볼 때 다 나온다, 그래서 4번 이상 돌리면 합격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엄청 많이 써주신 거죠. 그랬더니 그거를 보고 이제 스터디를 딱 시작을 했는데, 자료로 다 남잖아요. 인강은 선생님 4번 이상 돌리면 정말 합격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얼굴 보고 질문도 아니고, 이제 우리 채팅으로 스터디 하잖아요, 인강에서는.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4번, 그러니까 많은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다 그랬다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그거를 만들어 보자 그랬는데, 그 질문하신 그 조들이 정말 득달같이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조가 다 합격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되게 제가 막 다 합격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이거는 저와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과 이게 딱 맞아서, 근데 누구가 더 사실은 중요할까요?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중요하겠죠. 합격하는 것도 얼마나 그거를 잘 소화해서 하시는가에 달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조가 사실 굉장히 기억에 남았는데, 문풀 같은 경우는 섹션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섹션 한 섹션을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수업에서는 일단 제가 맨 위에다가 썼는데, 수업에서 다루는 문제는 일주일 전에 배포하겠습니다 했어요. 이거 사실 저에게 엄청난 도전인데요.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지켜야죠. 뭐냐면 전날이나 그 전전날 정도의 문제를 이제 그동안은 드려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많이 의견을 들었어요. 문풀을 좀 이렇게 더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게 준비하려면 어떤 부분이 건의사항이 있으신가 하고, 이제 제가 젤반 하면서 또 스터디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상반기에 좀 많이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네, 문제를 일주일 전에 주시면 여유 있게 풀어서 근데 이제 그 좀 급하게 받았을 때는 그걸 다 못 풀고 오는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사실 일주일만 당기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이제 그래서 그걸 데드라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첫 주에는 그러면 첫 주에 풀어야 될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 풀어야 될 분량을 같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 주씩 이제 계속 그 다음 주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해마다 사실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바뀔 수밖에 없냐면, 그 전년도 시험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근데 사실 2014년도, 15년도, 16년도는 큰 변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전에 중요했던 건 여전히 중요하고, 그래서 얘네들을 조금씩 변형하면서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문제를 드려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 스타일이 좀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16년도 한번 약간 이제 16년도에서는 약간 적용이나 해석 위주로 간다. 그러니까 필드에서 진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두겠다. 약간 이런 부분이 되게 많았고, 그냥 단순한 게 안 된다. 약간 이런 메시지를 줬고요. 그 다음 작년 문제 같은 경우는 너 이것도 알아? 너 이것도 알아? 약간 이런 메시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커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분량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지 않고 싶거든요. 근데 문제가 우리가 항상 뭐 어떻게 해요? 문제가 가는 데에서 2발, 3발 정도까지만 더 가자. 이게 이제 우리 그렇게 하면 사실 시행착오가 거의 없거든요. 다 그 안에서 그 주제에 다뤄본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어떤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이나 교과서의 어디 구석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꼼꼼하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봐야 됐기 때문에 상반기에도 사실은 분량을 되게 많이 다뤘고요. 좀 안 보던 책들도 다 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한 문제로 아마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료 특강에 대한 부분 얘기하고 정리할게요. 그 몸풀전 몸풀기 기출특강이라고 하는 게 제가 지난주까지 3주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우리가 한 4시간에서 5시간가량 정말 열심히 수업을 했어요. 뭘 했냐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그러니까 2017년하고 14년 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17년도 문제 그 해설 강의를 이제 조금 더 상반기 초반에 했었고 나머지 2009, 10, 11, 12, 13 객관식 문항이랑 그 다음에 15년, 16년 요렇게를 보충을 했어요. 그거를 풀어보시고 본인 힘으로 풀어보시고 그리고 강의를 들으신 분은 정말 많이 도움이 되셨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문제가 문제를 낳고 문제가 문제를 낳고 가끔 돌연변이 있지만 거의 기출문제에서 파생된다라는 것을 문제를 통해서 이거 2009년도 나왔죠? 이 지문이 2014년도 답. 요거 2013년도 나온 지문, 요거 똑같이 2016년도 답. 약간 그 패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답이 되고 답이 문제가 되고 요 과정을 몇 번 이렇게 문제 히스토리를 쫙 추적하는 식으로 우리가 특강을 해서 요 특강에 대한 부분에 특강하기 바로 들어가기 전 오리엔테이션은 어디에 있냐면 무료 연계 강의 우리 거기에 올라가 있어요. 40분 정도 기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출 공부는 왜 꼭 해야만 문제풀이 하기 전에 꼭 시작하기 전에 하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꼭 문제풀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문제풀이반 되기 전에 가급적이면 좀 문제를 풀고 듣고 오시면 문제가 이 문제 왜 냈구나. 기출문제 고고 생각해서 냈구나. 그러니까 기출문제에 근거하지 않고 가지 않거든요. 모든 문제들은 다 기출문제의 어떤 바리에이션에 내지는 거기서 가지치기를 막 이렇게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서 문제를 드리기 때문에 그거를 보시고 오시면 이거를 해야 된다는 이렇게 설득력이 생겨요. 이 문제를 왜 버릴까 말까 왜 되게 고민하시잖아요. 이거 너무 안쪽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문제 풀이할 때 매번 설명 드릴 거예요. 이 문제는 왜 냈고요. 어느 기출이랑 관련이 있고요. 여기 위해서 요만큼 더 가야 돼요. 뭐 이런 것들 설명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자기 검증해서 그냥 자기 선에서 이렇게 검열 딱 잘라버리고 여기까지만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몸풀에서 하는 것들은 다 소화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합격자 멘토 초청 특강을 할 건데요. 거기 면접으로 뒤집기, 수업 실현으로 뒤집기 이거 정말 뒤집으신 분들 모셔다가 할 거예요. 그래서 직접 면접할 때 어떻게 그러니까 왜 이때 면접 얘기를 갑자기 하나 생각을 하실 텐데 작년 시험에서 바뀐 부분이 있다면 2차에서의 변별력, 특히 실기는 늘 그냥 그 정도의 어느 정도 큰 변별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해도 내가 될까 하시는 분들이 고민스러운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노력 대비 아웃풋이 정말 높은 거는 수업 실현하고 그 면접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선생님들이 초반에 잘 준비를 안 하세요. 초반은 아니지만 그냥 이제 그때 가서 하면 되겠지라고 하시는데 지금부터 조금씩 봐두시면 그때 훨씬 수월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하는 이유는 변별력이 갑자기 2배 정도 이상 커졌어요. 그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요 정도 차이를 냈다. 한 2, 3점 정도 차이를 냈다. 그러면 4, 5점 이상으로 차이를 내는 걸로 벌렸어요. 이 간격을. 그래서 여기서 만점, 여기서 2개 만점 받고 거의 1차에서는 조금 이렇게
어떡하지 하는 그런 점수를 받으셨던 선생님들도 되게, 그러니까 너끈하게 붙었고요. 그 다음에 실기에서 갑자기 실수할 수 있거든요. 실기는 언제나 그게 약간의 그 운도 좀 작용을 하고, 나는 이거 뽑았는데 쟤는 저거 뽑았는데 내가 저거 뽑았으면 나 정말 잘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뽑은 거죠. 그래서 내가 좀 이걸 조금 반주를 약간 망했다 그러더라도 그거 뒤집을 수 있는 게 면접하고 수업 실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정말 끝까지 끝난 게임이 아니구나, 그거를 이렇게 느꼈던 게 이 수업 실현하고 면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너무나 잘 하셨던 선생님께 제가 부탁을 드려놨고, 그래서 그 멘토 특강으로 오셔서 뭐 특강을 해주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그 선생님들의 시간을, 그러니까 방학 중에 해야 되겠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방학 중에 시간을 맞춰서 하게 될 건데, 아마 교과 교육론 끝날 때쯤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과 교육론 중에서 교육과정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는 또 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교육과정에 대한 그 적용과 제가 봐야 될 부분들의 특강들을 미리 그때 공지를 드렸었는데, 그런 내용들이랑 이제 수업이랑 연계해서 선생님들이 특강을 도와주시기로 했고, 그 다음에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 면접과 수업 나눔에 적용할 교육론 정리, 요거 같이 말씀드렸고요. 그 밖에 이제 그 전 강의, 그러면 2009년까지만 기출이 있는 게 아닌데 그 전 건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25년간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제가 인강으로 찍어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제공을 해드리니까, 모르시는 부분은 그냥 가서 찾아서 듣고, 요것도 다 같이 보실 수 있으시면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주의 문제를 밀리지 않고 풀고, 밀리지 않고 복습을 다 끝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그 시간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문제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에 이제 내용들을 해설을 참고하시라고 해설 강의를 열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매일 악곡도 예전보다는 훨씬 줄어들었어요. 비중이. 이제 기출문제 우리가 분석 다 해봐서 아는데, 객관식 때는 정말 악곡을 다 못 외웠다 그러면 점수가 우두두두두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 악곡의 스타일을 해석하고 그 양식적 특징을 일반화할 수 있으면, 또는 장르적 특징을 일반화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함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악곡을 못 외우고 시험을 보는 거는 사실 굉장히 불안한 일이에요. 그래서 매일 악곡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성악 발성 특강은, 이거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이제 직강으로 해드리면 되게 좋은데, 그래서 직강으로 작년에는 상반기에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간이 다른 특강들이 이제 뭐 민요 특강도 있고 여러 특강들이 계속 이어서 있고, 실기 특강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인강으로 제공을 해드리는데, 수업 실현이 성악 발성이 왜 중요하냐? 일단 수업 실현하실 때 쫄지 않고 모델링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올해 상반기에는 우리 무슨 수업 하면서 했어요? 백권 선생님 하실 때? 시창 수업에서 하신 거예요? 처음 수업에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화성 수업에서 하신 거예요? 다 같이 가창 수업이라는 게 따로 열렸었나요? 아무튼 올해는 따로 그 가창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내내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하반기에는 조금 이제 그 수업 실현에 대한 중요성이 이렇게 부각되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가 수업 실현을 위해서 뭐까지 했어요? 무용 특강까지 했죠. 그래서 무용을 이제 국악 신체 표현 나오면 이제 좀 자신감 있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때 다시 특강을 한 번 더 해주시기로 했어요. 2차 특강 때. 2차 수업 실현할 때 선생님께서 다 전수를 못 해주고 간 것 같다고. 그래서 12월에 이제 그거 개강하면 다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래를 하실 때는 모델링을 하실 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특히 신체 움직임 같은 게 자연스러우면 굉장히 프로다워 보이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우리가 수업 실현에서 준비를 해서, 수업 실현, 면접, 그 다음에 요 1차 내용, 그리고 실기 뭐 어느 하나 또 소리하면 안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뭐 빠뜨린 거 없나요? 첨삭이 있네요. 논술. 논술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수업 시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써요. 이거가 시험 연습에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 가시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상반기부터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그동안에 매 수업마다 1시간씩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5주 수업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상반기 25주 수업이라고 했을 때 25번을 시험을 본 건데 이렇게 겹쳐서 가는 시간이 꽤 많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10번 이상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럼 한 35번에서 40번 정도를 시험을 본 거예요. 40시간 이상. 근데 그게 언제 저력을 발휘하냐면 실제 시험장 가셔서, 그러니까 딱 보면 바로 이렇게 쓰셔야 되거든요. 자, 근데 그것 때문에 원래 이제 논술을 2문제씩 썼고, 그 다음에 서술도 2문제씩 썼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요 때는 논술을 한 문항을 쓰고, 그 대신 이제 서술형이 사실은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술형 쓰는 거에 대한 거가 이제 연습하는 거로, 그거를 사실 이제 많이들 서술형을 이제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시간 대비. 논술 2문항인데 서술 2문항 하면 사실 1시간 동안 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문항은 제가 이제 조금 조절을 하고, 실질적으로 근데 꼭 다 시험처럼 풀어야 되는 그런 핵심적인 부분을 문제로 다뤄보고, 그 다음에 2주씩 모아서 첨삭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부분으로 인강도, 직강도 모두 다 마찬가지. 그래서 인강, 직강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거, 직강으로 너무 가고 싶은데 멀어요, 내지는 체력이 좀 힘들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인강으로 해도 직강과 이 내용적으로 다른 부분은 뭐 첨삭을 안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스터디를 안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다 해드리거든요. 그러니 걱정 안 하고 인강으로 들으셔도 돼요. 근데 이 현장의 분위기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경험하신 선생님들은 조금 그날 힘들어도 그래도 직강 와서 이렇게 그 열기를 느끼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그 공부의 리듬을 잡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본인에게 적당하게 어느 게 더 적절할지, 그리고 직강으로 오셨다가 다시 인강으로 전환하는 것도 다 가능하니까 여러 가지를 다 트라이를 해보시고 시행착오 최대한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몸풀 개강이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3주간의 특강이 사실은 12시간이 넘는 분량이에요. 그리고 12시간이 뭐예요? 지금 12년도까지 이제 저 하게 되면 한 15시간 되겠네요. 거의. 그쵸? 그 정도 분량을 이거 한두 시간, 이렇게 뭐 얼마 조금 하루 종일 뭐 며칠 앉아 있는다고 이게 다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계획 세우셔가지고 하되 적어도 하루나 이틀 정도 수업은 꼭 듣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미리 이게 그러니까 빨리 저기를 시동을 거시라는 얘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하고 있지 말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풀이 때 만나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문제풀이가 좀 힘들다고는 하지만 또 직강 분위기가 또 워낙 좋아서요, 힐링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재밌게 수업을 하시고, 또 인강으로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적극적으로 좀 인강 스터디 참여하셔서 선생님들이 누릴 수 있는 거는, 이 문제풀이반에서 누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다 이렇게 내 것으로 촥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